내년 1분기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달러 강세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좀 많아 보입니다. 각 통화별 퍼포먼스를 봐보면은 뭐 원화가 주요국 플러스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름이 있는 그런 통화들 중에서는 가장 최약세 수준입니다. 큰 그림에서 쳐다보면은 아, 참 답이 잘 안 보인다. 시티은행 소비자금융그룹의 유현정 부장 나오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유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예. 아니 뭐 잠깐 우리 저 제작진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뭐 시티은행 소속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 되실 수가 있다고. 글쎄 뭐 연내에 불러주시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금년 연말 기준으로 퇴직을 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연식이 좀 많이 돼서. 연식이 많이 됐어. 아 그래요. 아유 우리 뭐 유현정 부장은 저하고 뭐 동갑내기이기도 하고 저는 많이 부러워했죠. 직장 생활 월급쟁이는 이렇게 오래 장수만세가 최고인데 저는 일찌감치 잘렸는데. 일찌감치 나오셔서 나름대로 새로운 기반을 잘 닦았지 않습니까? 저기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이제 뭐 1,400원을 갖다가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 위치에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거 긴장해야 되는 환율입니까? 아니면 이거 이럴 만한 환율이라고 보십니까? 이럴 만한 환율이라고 사실은 개인적으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이럴 만한 환율이다. 다만 이제 최근에 그 정치적인 불안 이슈로 조금 더 빨리 레벨업된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뭐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환율임에도 불구하고 방금 저기 작가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왔습니다만, 네.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환율임에도 불구하고 위아래 쪽을 움직일 만한 요인들을 찾아보면은 밑으로를 이야기할 만한 요인들이 잘 찾겨지지 않습니다. 잘 안 보여요. 예. 그래. 그렇다면은 지금 그러면 위를 어디까지 염두에 두고 계신 겁니까, 그러면? 특정 레벨을 좀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전개될 이슈들이 국내외적인 이슈들이 환율이 하락하는 쪽 이슈들보다는 상승하는 쪽 이슈들이 훨씬 더 좀 부각되어 보입니다. 하나씩 한번 짚어보시죠. 달러 강세 계속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내년 1분기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달러 강세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좀 많아 보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 쪽 상황인데요. 네. 아시다시피 뭐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시장의 기대는 트럼프 정책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감세, 그렇죠. 규제 완화, 그다음에 뭐 재정 지원 확대, 재정 지출 확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미국 성장률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불확실성 쪽에서 보면은 그 관세 문제가 가장 핵심일 것 같은데 무역 정책 부분이 가장 핵심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훨씬 더 자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금융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자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위험 선호를 확대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대적으로 원화와 같은 그 위험 통화들을 선호하기가 어려워하는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거래들이 성행할 가능성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달러와 강세가 지속될 글로벌 달러와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첫 번째 있고 상대국인 유럽이나 이런 쪽을 봐보면은 최근에 유럽의 모든 지표들이 굉장히 좀 부진합니다. 성장률이 뭐 계속 아래쪽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일부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프랑스나 독일 같은 데 정치적인 불확실성들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니까 시장이 우려를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유로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달러와 키높이를 계속 높일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걸로 보여집니다. 뭐 외부적인 요인들은 뭐 그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오케이, 그러면 잠깐만요. 유 부장님 오늘 자료도 좋은 거 많이 가져오셨는데 화면에 하나씩 띄워놓고 내가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첫 번째 슬라이드에 우리 달러 환율 2022년 이후부터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그래프를 가져오셨는데 자 지금 보니까
우상향 채널 상단을 갖다가 살짝 물고 올라가려고 그래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저 상단을 갖다가 뚫고 훅 가도 될 것 같은데 저게 지금 조정도에 머물고 있는 거는 우선 의심할 수 있는가? 뭐 합리적인 의심이 되겠습니다만 당국이 막고 있다. 맞습니까? 일정 부분 당국이 막고 있긴 하지만 시장에서 현재 수준에서 추격 매수를 하기에 좀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왼쪽에 2022년에 저 고점이었던 1444원. 예. 저거 열릴 수 있는 모멘텀은 뭐라고 보십니까? 뭐 결국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예. 관세 부과와 관련된 잡음들이 전반적인 어떤 위험 회피 국면을 낳으면서 뭐 위안화 약세, 원화 약세 뭐 이런 쪽으로 몰고 갈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때쯤 가서 아닌 게 아니라 위안화가 진짜 달러 위안 환율 위로 확 튀든지. 네. 이 와중에 그래도 지금 사실 위안화 환율이 1달러당 CNY 그냥 역내 위안화 기준으로 7.2745가 나오는데 지금 인포맥스 지수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인민은행 고시 환율은 1.26 얼마라고. 계속 낮춰서 고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고시 환율이 7.27 넘어가면은 저 44원 열릴 수도 있겠네, 우리. 뭐 충분히 가능성들이 있어 보이는 부분들입니다. 어. 일단 뭐 당분간은 연내에는 뭐 상단을 좀 제한하려고 애를 쓸 것 같습니다만 내년이 넘어가서는 과연 해당 수준이 제한이 될 수 있을지는 좀 퀘스천 마크입니다. 이러다가 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 간에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 좀 죽자. 아니 그다음 슬라이드를 봐도 지금 보니까 통화별 변동 이거 세 번째 슬라이드 보니까 작년 말 대비 지금 제일 절하가 심한 게 우리 제일 왼쪽에 원화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N이고. 예, 잠깐만 앞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예. 뭐 전반적으로 최근에 이제 달러 대 원화 환율이 많이 높은데 네. 단기적인 어떤 변동 움직임들은 대체로 글로벌 달러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네. 달러와 지수의 동향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달러와 지수를 보면은 지난 예. 2년여 동안에 하단이 100, 상단이 뭐 107, 108. 그랬죠. 비교적 굉장히 안정적으로 예. 움직였어요. 뭐 최근에 물론 상당 근처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달러 대 원화 환율을 보면은 기간 동안에 하단이 1220, 최근에 상단이 1430대. 훨씬 더 달러 대 원화 환율에서 변동폭이 큽니다. 뭐 전반적으로 달러 대 원화 환율이 글로벌 달러와의 동조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원화 약세 움직임들이 훨씬 더 큽니다. 실제로 이러한 움직임들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각 통화별 퍼포먼스를 봐보면은 뭐 원화가 소위 주요국 플러스 일부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그 이름이 있는 그런 통화들 중에서는 가장 약세 수준입니다. 최약세 수준입니다. 야, 이거 며칠 전이나 무슨 뭐 11월 말도 아니고 위에 자료 보니까 2024년 12월 13일 오늘인데 10시 10분 현재네. 오늘 오전에 만드신 자료네 이거. 따끈따끈하네. 예. 아니 그러면 원화 가치가 이렇게 진짜 후들겨 패다시피 해서 이렇게 됐고 전 세계에서 거기다가 지수 또 나래비 세어보면은 러시아 다음으로 못한 게 우리 코스닥 코스피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쯤 되면 오히려 역으로 한국이 이 상황에서 빨리 안정을 찾으면은 나 같으면 한국 들어오겠다. 외국인들 입장에서. 좀 과한 기대인가요? 좀 과한 기대인 것 같습니다. 가격만 가지고 보는 기대인 것 같습니다. 과거보다 싸니까 상대적으로 싸니까 상대 가치를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일반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일반적인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는 높일 수 있는 동력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동력들이 적어도 현재로서는 뭐를 해줬으면은 이라는 굉장히 좀 지엽적인 가정 뭐 이런 쪽에 계속 목을 메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다. 이제 큰 그림에서 쳐다보면은 참 답이 잘 안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저것도 몇 번입니까 이게 미국 달러 인덱스하고 미국채 금리 겹쳐놓은 것도 이것도 좀 나름대로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이러다가
미국채 수익률 띄어버리면은 즉 미국채 쪽에서 미국채 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이거 달러 또 더 강으로 간다는 얘기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 그림으로 봐서는 네,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글로벌 달러화가 상당폭 강세를 보이는데 지난 2022년에 기록했던 고점에 비해서는 아직도 상당폭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네요. 달러 인덱스는. 지난 한 2년 반 정도 기간 네. 동안에 저점과 고점에 지금 달러화 인덱스는 중간 정도밖에 안 와 있어요. 그래요? 달러 대 원화는 고점까지 와 있습니다. 와 있어요. 상대적으로 엄청난 약세라는 네, 이야기가 네, 되겠죠. 네. 전반적으로 최근의 달러화 강세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되돌려진 부분들이 상당히 큽니다. 지난 9월 말 이후에 달러화가 이제 가파르게 강세를 나타냈는데 예. 그런 강세의 이면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상당폭 되돌려진 부분이 큽니다. 9월 달 FOMC에서 연준이 정책 기준 금리를 금년도에 한 2차례 추가 인하하고 내년도에 4차례 정도 인하하겠다 정도가 이제 프로젝션이었는데 네. 시장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앞서갔죠. 그랬죠. 내년 연말까지 한 8차례 그 이상은 인하시킬 거다 그런 예상이었는데 그 이후에 전개된 상황들이 물가도 잘 안 떨어져 고용시장도 계속 탄탄해 뭐 그러다 보니까 연준 인사들이 계속 신중한 정책 입장을 강조하게 되고 네. 시장은 기존의 예상을 되돌려지면서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미국 금리가 다시금 반등을 하고 지금 짙은 청색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인데요. 지난 9월 말 이후에 미국 금리가 가파르게 반등을 하고 이를 쫓아서 달러화 지수도 상당폭 가파르게 반등하는 움직임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국 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질까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 상대적인 유로존이나 또는 다른 일본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 금리가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질 거라는 기대들이 강합니다. 어저께 뭐 SMB 스위스 중앙은행이 예. 50bp 전격 인하를 했고 예. 캐나다 중앙은행이 50bp 정책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그리고 친구들 뭐 25bp도 아니고 50bp씩 막 낮죠. 25bp를 내리면서 50bp 인하 논의가 있었다. 있었다.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 뭐 전반적으로 아래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이야기들이죠. 연준과는 상당히 좀 미국 상황과는 다른 모습들입니다. 뭐 트럼프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와 같이 그런 정책을 편다고 했을 경우에 미국 금리가 과연 다른 나라들만큼 가파르게 떨어질 수 있을까라고 보면은 뭐 절대 수준 자체는 현재보다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봐서는 현재의 어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금리가 미국 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많고 이와 같은 부분들은 당분간은 달러와 강세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그런 기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이 그림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 그림은 뒤에 나오는 그 독일 국채하고 미국 국채하고 그 스프레드하고 유로달러 겹친 거나 그다음 엔화하고 여기서도 확연하게 드러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어떤 금리 차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네요. 사실 환율에. 금리 차이가 그냥 지표로 나타나는 하나의 어떤 인덱스로 나타난 게 금리 차이. 금리의 이면에는 많은 경제적인 상황들이 뒷받침이 되고 있죠. 그렇죠. 물가, 성장, 고용, 뭐 이런 등등의 네, 어떤 그래요. 상황들이 다 네. 배경이 돼서 시장의 금리가 녹아 있는 게 움직이는 금리죠. 거고 이런 금리의 표시가 네. 표시되는 부분들이 상대 금리로 표시되는 부분이 환율의 어떤 방향성을 굉장히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달러화는 그냥 심리적으로 막연히 높은 게 아니고 충분히 경제적인 여건상 경제적으로 높을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그게 있겠고요. 그 메시지시네요. 예. 그냥 뭐 사람들이 뭐 트럼프 돼서 그래 뭐 어수선해서 그냥 달러야 이게 아니고 예. 달러가 강할 만한 충분히 경제적인 배경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설명을 갖다가 지금 저 유로 달러하고 독일 미국 금리차 저 부분으로 한번 겹쳐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죠. 보시는 그림에서 예. 짙은 청색선은 독일과 미국의 금리 차이입니다. 뭐 유로존 중에서 가장 그 대표적인 경제 예. 선도국이죠. 현재 독일 만기 2년짜리, 미국 예, 2년짜리 단기금,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Y축 보니까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6이니까 왼쪽 보시면은
왼쪽 보시면은 지금 현재 수준이 마이너스 한 2.18% 정도 됩니다. 독일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금리보다가 낮다. 2.2% 가까이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이런 금리 동향들이 계속 뭐 지난 수년 동안에 10수년 동안에 계속 독일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을 빨간색 달러화 지수가 유로 대 달러 환율이 거의 추정을 합니다. 유로 대 달러 환율을 거꾸로 뒤집으면은 달러 인덱스죠. 달러 인덱스가 거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의 한 57% 정도가 유로화 비중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달러화 지수의 결정적인 어떤 움직임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차이가 계속 지속적으로 유로화 약세, 달러화 강세 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인 여건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불거진 뭐 프랑스, 독일의 정치적인 불안감 같은 부분들이 전반적인 어떤 경제적인 그런 이슈들을 훨씬 더 장기화시킬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계속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 것까지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일본 경우. 일본도 뭐 최근에 이제 일본은 선진국 중앙은행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금리를 올린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금리 올리는 게 경상도 사투리로 시답지 않습니다. 시답지 않고 7월 말에 한번 올렸다가 그 난리통을 한번 겪고 나서 바짝 쫄았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리를 시장의 기대치만큼 네. 적극적으로 정상화시키지 않고 예.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미국 대비해서 일본의 금리가 상당폭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를 좌측에 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10년물 기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와, 거의 3.3%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금리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앞서서 말씀을 하셨듯이 지난번 금리 인상 어쩌고 하면서 조금 놀랐던 소위 옌 캐리 트레이드가 지금 다시금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뭐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달러화 강세의 주요한 동력으로 우측에 빨간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동력으로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앞으로 이제 이와 같은 금리 차이가 축소가 되지면은 예나 약세, 예나 대비한 달러 강세 동력은 다소간 좀 완화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이야기하는 터미널 레이트, 정책 기준 금리의 어떤 변동의 종착역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현재 내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대체로 시장에서 예상하는 일본 금리 수준이 한 1.0% 정책 금리 기준으로 지금 이제 0.2인가요? 현재 지금 0.25까지 왔죠. 0.25까지 네, 맞아요. 지난번 0.25. 네. 1% 정도가 터미널 레이트. 예, 연준의 정책 기준 금리는 지금 최근에 시장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져서 3.75 내외 정도 됩니다. 지금 4.75인데 예. 상단 기준으로. 상단 기준으로. 그럼 금년에 한 차례, 내년도에 내년 한 세 두 차례 번, 내지 두 차례, 세 세 차례 정도. 세 차례. 뭐 많이 빠지면은 100bp. 예. 뭐 적게 빠지면은 한 75bp 정도. 그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상당한 금리 차이가 나고요. 이런 부분들은 달러 대 엔화 환율이 하락, 엔화가 회복세를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그 폭 자체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조금 이제 하나씩 또 결론을 도출하자면은 우에다 가서 총재가 금리 인상 시기가 가까워졌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자기들이 올려봐야 지금 0.25 정도까지 와 있는 게 지금 금년에 뭐 0.50까지 만약에 뭐 한 번 더 다음 하고 주에 있을 다음 주에 한 번 더 한다 하더라도 그렇고 내년도에 한 두 차례 정도 한 두 차례 정도 그 정도 하면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라고 말씀하셨고 미국이 한 3.75 간다면은 그래도 2.75 지금 3.29, 3.3보다는 조금은 좁혀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가 무슨 뭐 130엔 쪽으로 가자 하는 환율은 되기는 어렵네요. 같은 논리로.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어떤 포지션의 되돌림으로 인해서 앞서와 봤던 것과 같은 네.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이 예. 확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 추세적으로 과거와 같이 뭐 120엔, 130엔 이런 쪽으로 가는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기본적인 7월 말, 예상입니다. 8월 5일 날 우리가 블랙먼데이 했는데 그때 같은 그 BOJ 이번에 다음 주에 FMC 결과 확인하고 바로 BOJ인데 BOJ 발 무슨 또 엔캐리 청산 우려 다시 또 뭐 재부상 이런 거는 좀 오바네.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오바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바네. 일단 한번 경험을 한번 해봤던 경험해봤다. 이슈들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번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손잡을 때까지가 두근거리지. 일단 손잡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또 두 번째 만나서 손잡아도 덤덤해지잖아요. 예, 좀 전에 이제 그 미국의 어떤 경제 상황, 그 터미널 레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거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지난 9월달 FOMC에서 그 연준 인사들이 예상한 정책 기준 금리 수준입니다. 각 연말 기준이고요. 소위 이야기하는 점도표라고 그러죠. 예. 그 중에서 이제 파란색 다시 그 밝은 청색 다시 그 점이 그 소위 이야기하는 중간값입니다. 예. 그런데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된 부분은 현재 시장의 프라이싱입니다. 빨간색. 예. 보시다시피 9월 FOMC 직후에는 빨간색 점이 파란색 점보다 훨씬 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훨씬 위로 올라왔어요. 그러네요. 예. 앞으로 연준의 미국의 정책 기준 금리가 하단이 3.75% 밑으로 못 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나타난 어떤 금리 시장의 반응, 금리를 반영한 어떤 외환 시장의 반응,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최근에 달러와 강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요것도 10페이지도 궁금해요. 이거 유 부장님 항상 갖고 오시는 자료 중에 실제 달러가 얼마나 나오고 들어가는지가 이게 참 궁금했는데. 예. 전반적으로 외부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이제 사실은 달러가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 네. 따라서 달러 대 원화환율이 강한 이유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대내적으로 보더라도 수급적으로 그렇게 원화가 강세로 갈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투자 자금 유출이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 경상수지 흑자가 상당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경상수지 흑자 규모 정도가 투자 자본 유출로 해외로 계속 유출이 되어집니다. 보여드리는 그림에서 청색선은 경상수지 흑자를, 월별 경상수지 흑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된 경상수지 흑자가 740억 달러가 넘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상당히 확대된 경상수지 규모입니다. 그런데 오렌지색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직접 및 증권 투자 자금, 주식 채권 투자 자금의 유출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노란막대기가 포트폴리오 노란막대기가 끝에는 없는 거 보니까 저거는 노란막대기는 9월까지 데이터가 아닙니다. 10월까지 데이터가 있는데 10월 달에는 소폭 순유입이었습니다. 아, 옆에 조그마한 뭐 노란색이 예. 볼 듯 말 듯하네. 소폭 순유입이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봐서는 금년도 전체적으로 지난 9월까지는 사실은 경상수지 흑자보다가 투자 자금의 순유출 규모가 나가는 게 컸습니다. 더 컸다. 내국인이 내보내는 것,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 합쳐서 순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유출이 유입보다 9월까지 많았었는데, 그게 경상수지보다도 많았다. 예, 10월 달에 넷 플로우가 한 2억 달러 정도 순 인플로였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연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투자 자금 유출 규모가 경상흑자보다는 좀 작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과연 이제 투자 자금의 순유출이 이렇게 줄어든 상황이 지속될지가 퀘스천 마크고요.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봐서는 보시다시피 상당 규모 경상흑자가 있지만 경상흑자를 상쇄하는 투자 자금 유출이 있어서 경상흑자만 바라보고 원화가 강세로 갈 거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건 이제 싶고요. 옛날 얘기가 됐네. 예, 오히려 훨씬 더 그 환율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부분은 투자 자금의 유출의 부분입니다. 투자 자금 유출이 저걸 그냥 막 포트폴리오 수지라고 해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포트폴리오 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해서 포트폴리오 수지가 흑자라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해외 투자가 많은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걸 얘기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현금이 나간 거지 않습니까? 그래요? 환율의 외환 시장에 입장에서 달러와 수요 요인이니까 그래서 제가 아래쪽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투자 자금 유출 규모가 굉장히 확대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내국인의 직접 투자 자금, 주식, 채권, 그리고 합친 전체 투자 자금 유출입을 벌써 13페이지로 넘어왔네. 현금 흐름을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금년도에 굉장히 확대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연평균이
한 6억 달러 정도 예. 이 세 가지를 합친 게 내국인이 해외로 순투자를 했었는데 예. 금년 들어서는 10월까지 다 합치면 평균 내면은 한 11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어허. 상당히 큰 폭으로 확대가 됐죠. 예. 결국 이렇게 계속 돈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달러 수요가 지속되죠. 이와 같은 투자 자금의 순유출은 일정 부분은 뭐 연기금들,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의 해외 투자 확대가 첫손이 꼽히겠습니다만 적지 않은 규모의 소위 이야기하는 서학개미들의 해외 투자 확대도 지속적으로 달러와 수요인, 환율을 떠받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조만간에 반전이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예. 그리고 해외 금융시장 상황이 좀 불확실해지면서 투자자금 순유출 규모가 일단은 잠잠해졌는데 상황이 시간이 좀 지나면은 다시금 현재와 같은 흐름들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달러와 수요 요인이 계속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 이제 대내적으로 좀 예. 전에는 외부적인 요인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 국내적으로 달러와 수요 확대 요인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뭐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 그 기본적인 배경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상당폭 벌어져 있습니다. 정책 기준 금리 기준으로 현재 지금 연준의 금리의 상당 기준으로 1.75% 벌어져 있고요. 현재 수준이 잘 좁혀질 것 같지는 않아요, 문제는. 지난 그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이 전격적으로 정책 기준 금리를 0.25% 인하를 했습니다. 백투백이나 소위 연속 인하했죠. 인하하면서 내년도에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상당히. 그리고 이와 같은 잠깐만. 지금 무슨 도표를 갖다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USD CNH가 지금 죄송합니다. 아니죠, 이거. 제목이 좀 잘못 달렸어요. 제목이 잘못된 거죠. 카피가 좀 잘못됐어요. 카피가 잘못됐어요. 위에 빨간색은 달러 환율이고 밑에는 지금 달러 대 원화 연방기금리하고 우리 한국은행 기준금리네. 짙은 청색선은 연준의 정책 기준금리고 오렌지색 선은 우리 한국은행의 정책 그렇지. 기준금리입니다. 예, 제목 보다가 뭔가 싶어가지고. 예, 그래요. 위에 제목이 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높은 정책 기준 금리의 격차가 벌어지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사실은 자본 유출의 가장 큰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와 같은 배경이 적어도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아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즉, 좀 전에 이제 연준의 터미널 레이트 정책 기준 금리의 어떤 예상치를 말씀을 드렸는데 대체로 한 3.75% 정도를 현재 시장에서 하단으로 프라이싱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정책 기준 금리에 대한 시장의 프라이싱은 현재 내년 말 기준으로 대체로 한 2.25, 2.0%, 많이 보는 데는 그 이후에 2026년까지 한 1.5%까지 내리는 게 아니야. 내릴 수밖에 없는 게 아니야. 우리 한은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 연준의 정책 기준 금리가 일부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한 3% 정도까지도 낮춘다고 하더라도 상당 수준의 아직까지도 금리 차이가 유지될 것 같고요. 과거에 정책 기준 금리의 역전은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단기에 그쳤습니다. 한 2년 정도 길어야 그 정도에서 해소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2022년에 나타났던 정책 기준 금리의 역전이 훨씬 더 오래될 것 같아. 즉 원화 약세의 자본 유출의 장기화가 계속 지속될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 내지는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옛날 우리 초년병 시절 당연히 신흥국은 뭐 경제 성장률도 높고 자금에 대한 수요도 크기 때문에 금리는 높고 신흥국이 선진국보다 당연히 금리가 높고 금리가 높다 보니 우리 원하는 뭐 달러 환율의 스왑 포인트는 당연히 플러스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그거였는데 옛날에 그 캐캐묵은 이것이 스왑 포인트 마이너스 된 지가 벌써 언제요 이게? 오래됐죠. 오래됐죠. 그러고 미국이 우리보다 금리가 높아. 성장률도 높아.
경기도 좋은 것 같아.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은 원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달러에 투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네, 그래요. 알겠네요. 그러니까 계속 심리적으로 사실은 거부감이 큽니다. 우리가 봐왔던 환율들은 1,100원, 1,200원 환율 또는 그 이하였었는데 1,400원짜리 환율을 보니까 이거는 터무니없는 환율이야라는 그런 심리적인 거부감들이 큰데 문제는 그런 거부감들, 과거의 어떤 숫자를 내려놓고 현재 상황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들을 쳐다보면은 마이너스 요인들이 별로 안 보인다는 이야기죠. 그래요. 여기에는 우리 어떻게 움직였죠? 요거 재밌어 보이네. 16페이지. 예,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그 차액 결제 선물한 시장에서 그 역외 거래자들이 역내 거래자들과 거래했던 순 매입, 순 매도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월별 기준이고요. 예. 위로 가면은 역외 거래자들의 순매수, 아래쪽으로 가면 순매도입니다. 순매수, 순매도가 최근에는 좀 많이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역외 거래자들이 327억 달러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예. 금년 들어서 예. 1분기 동안에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했던 상반기 상승했던 주요 요인으로 동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결국 여기가 사니까 올랐다. 매매 동향상으로는. 그런데 7월부터 9월까지 3, 4분기 들어서는 266억 달러로 순매도를 했습니다. 네. 뭐 일정 부분은 기존에 샀던 것 좀 털어냈을 수도 있고 예. 기존에 샀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만기가 돼서 일정 부분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면은 일정 부분 아래쪽으로 좀 그 베팅을 한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난 9월까지 글로벌 달러와 약세와 함께 달러 대 원화 환율의 하락을 주도한 매매 세력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거래자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최근 동향을 보면은 상당히 반전됐을 가능성이 높다 봐야죠. 많아 보입니다. 내년도 환율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차트가 계속 좀 오면서 송부를 하면서 조금 깨졌는데 네. 내년도 환율을 쳐다보면서 사실은 가장 주목할 부분은 트럼프 트레이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무역 또는 뭐 각종 이민 정책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마찰이 다른 나라들과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사실 최근에 봐보면은 입만 뻥끗하면은 관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제 여건, 뭐 외환시장 입장에 놓고 봐서는 상당히 좀 그 위험 요인이 계속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업체들은 어때요? 수출입 업체들 약간 마인드는 이렇게 부딪혀 보시면은 뭐 불안해하죠. 그냥 좀 달러 좀 붙들고 있겠다는 분위기예요? 뭐 전반적으로 최근에 기본적인 어떤 외화 운용의 상황을 봐보면 네. 과거와 같이 달러 생기면 바로 원화를 바꾸고 뭐 그런 상황들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은 필요한 달러를 보유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유유 달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환율이 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좀 줄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거주자 외야금 잔액 변동을 봐보면 네. 최근 올해 환율이 상승하면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는 달러 예금은 얼마 줍니까 이자? 얼추. 은행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쪽 기업금융 쪽에서 프라이싱을 해서 제가 최근에 안 쳐다보고 있습니다. 안 쳐다보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보다는 높을 거 아니에요. 원화보다는 높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 원화 금리보다는 당연히 좀 높을 수밖에 높다. 없죠. 대신 이제 예. 원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개인 예금에 대해서는 시장 금리보다가 오히려 높게 주는 경향이 있는데 달러 금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는 어떤 이 예상과는 달리 그렇게 높게 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얼추 뭐 이렇게 뭐 또 한 줄 요약 이런 식으로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유현정 부장님의 얘기는 그거네요. 저는 뭐 그 한마디로 그거 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달러 강세가 괜히 달러 강세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럴만하다. 예.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한 예. 두 마디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보여드리는 그림은 지난 17년부터 네. 2020년까지 예. 트럼프 행정 기간 동안에 예. 달러 대 원화 환율 동향과 오렌지색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위안화 환율 동향입니다. 예. 부침이 상당히 심했는데요. 음. 위로 갔을 때는 어김없이 따라간다. 2018년부터 있었던 소위 무역 분쟁이 격화됐다. 아래쪽으로 가면은 뭐 일정 부분 합의가 기대된다. 이런 뉴스가 계속 작용을 했습니다. 결국 무역 분쟁의 부침에 따라서 중국도 위안화를 일정 부분 약세를 용인할 수밖에 없을 거고 시장도 그런 기대하에서 선제적으로 움직이게 될 거고 결국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은 그 단계에 따라서 위안화가 단계적으로 약세를 보여가고 이와 같은 단계적인 위안화 약세, 달러 대 위안화 환율 상승에 달러 대 원화 환율도 동조될 가능성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게 내년도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예. 전체적으로 조금 크게 보면은 지금 환율이 과거 평균치에 비해서는 보시다시피 무지하게 높습니다. 그래요. 거부감이 크죠. 그렇죠. 심리적으로 이게 맞나 싶죠. 근데 과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평균치로 복귀한다고 기대하기에는 주변 여건이 적어도 당분간은 잘 아닌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사실은 최근에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기사화됐다가 기사가 삭제된 기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제가 기사화됐을 때 캡처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일전에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께서 현재의 달러 대 원화 환율이 뉴노멀이라는 그런 표현을 저도 했습니다. 기억납니다. 네. 현재의 환율 수준은 환율 상승은 앞선 경우와는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리 차이 등이 반영이 되어 있다. 그동안의 그 경력으로 보면 환율은 거의 매일 지켜보다시피 해서 살아온 분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창용 하는 총재도 금통위에서 맞아요. 약간은 비슷한 앞에와는 완전히 결이 다른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환율 수준을 충분히 용인하는 그런 발언을 내놨고요. 사실 이제 시장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게 정책 당국의 수장들의 입에서 나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좀 주목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어떤 견해가 현장에 있는 시장을 쳐다보는 사람만의 견해가 아니고 정책 당국자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사실은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요. 공감이 가는 그런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상당 기간 동안 현재의 환율 수준이 유지될 또는 상방을 열어놔야 될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뭐 내년도 하반기에 가서 글로벌 달러화가 미국 경제가 좀 꼬꾸라져주고 그랬을 때 뭐 그 당시에 그때의 상황들은 달러화 약세 거기에 동조한 달러 대 원화 환율의 가양 안정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선제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많이 먼 미래 이야기다라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자, 그동안에 서울 외환시장에서 뭐 총재비 유현정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예. 뭐 제가 앞서 회사를 나와본 사람으로서 서둘지 마시고 좀 쉬시면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현직에서나 뭐 하나 그 인사이트 아끼지 마시고 우리 또 이 자리가 됐든 다른 매체가 됐건 나오셔서 이렇게 또 시장에 도움을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그래요. 쫓아오겠습니다. 네,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있습니다. 자유로운 영혼. 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